나 다 왔다. 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여기잖아. 우리 차는 안으로 들어가도 안으로 될것 들어가도 같아. 되는데 네. 들어가. 저희 직접 소스 뽑는 거나 오늘 볼수 있었을 때는 그 좋아하시는 그 설명이 그래서 오늘은 또 저기 이런 분들 그게 조금 아깝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드레시품이나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네. 그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모을 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초점을 가져가는 방식 일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데 다가오는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만들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대표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이제 물론 다 이제 몸도 느끼고 대책도 세워서 이렇게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이제 안전한 그 시설 우리 그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드레시품이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숙성을 갖다가 가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뭐 이제 그 얘기 해주시고 본인 얘기 해주시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한일 FTA의 대응책은 이제 소비자나 더 크잖아. 생산자나 같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맞물려서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만 해도 얘기는 다 나오시는데 그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나와버리는 안 보이지?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나 여기 어떻게 FTA와 관련해서 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계산드레식품의 총무부장 김종입니다. 팀장님이 뭐 여쭤보실 거 여쭤보실 거죠? 제가 여쭤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더라도요. 보시는 거는 지부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신다 생각하고 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잠시만요. 네, 지부장님 하시면 됩니다. 드레식품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레식품과 한축회하고 연관되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으로 할게요. 여기가 눈이 안 보이시죠?
협상 이후에 변화될 것, 그리고 소비자한테, 생산자한테 직접적으로 실감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 사실은 생존의 문제인데 먹어버리라는 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그냥 자본 앞에 굴복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자연도 너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동 지금 예. 우리 다시 한번 예, 예. 선생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FTA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하는데요. 한미 FTA 말씀해 주시고, 이거 우리식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 잠깐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미 FTA 협상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왜 가을 제품은 뭐 특별히 우리 가공은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으려면 사실은 축산물의 가격 변동은 없을까요? 지금 수입소 때문에 생산자들의 생산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선생님 성함이랑 그 지금 맡고 계신 일을 한 번만 좀. 제 이름은 송영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레식품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두레식품은 무엇 하는 곳이죠? 두레식품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그러니까 생산된 소와 돼지를 가공해서 한살림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이거는 한살림 초창기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자리 잡은 것은 한 12,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면은 생산자분들이 몇 분이나 초기에 생산자는 실제로 지역의 그 생산 조직이 좀 엉성했습니다. 엉성했는데 그것도 이제 초창기에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뜻있는 생산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한 40명 가까이 돼지 생산 농가가 사농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우를 생산한 생산자들인데 그 이름은 한살림 축산 생산자회 그래서 줄여가지고 함축회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필요한 월별 생산 계획 주수를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함축회에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계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살림 사양 기준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제품하고 좀 특별히 특화한 사업으로 뭐 난제모 사료를 급여한다든지 또 동물에게 학대를 안 한다든지 자유스럽게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외지에서 구입해서 그러니까 판매할 때 도축 체중이 보통 한 평균 650kg 이상 700kg 미만일 때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축하게 되면은 그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1차 가공을 끝난 다음에 정육과 부산물만 가지고 저 두레식품에 와가지고 이곳은 바로 이제 부위별 포장, 뭐 국거리 뭐 이런 부위별 포장하는 곳이고 또 2차 가공을 하는 곳은 햄 소세지 그거는 이제 저쪽 다른 공장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레식품에서 이제 그 가공품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럼 일반 가공품이랑 두레식품에서 취급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지금 소, 돼지 그 포장육의 경우도 일반 제품하고의 차이는 한살림 사용 방식대로 키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틀리다고 보고 뭐 항생제, 무항생제 이런 사람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 한살림에서 생산해내는 고기는
난제모 사료를 먹인다는 거 하고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기와 땅,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 하고 이런 원칙이 있고 그게 이제 일반 제품하고의 특별한 그런 사용 방식과 고기의 생산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가공인 햄 소세지의 경우는 일반 제품과의 특별한 차이는 일반 제품은 원료도 주 원료인 돼지고기, 소고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 첨가제 이것은 전부 다 지금 그 천연 재료로 일반 제품들은 전부 다 화학 제품입니다. 첨가제가 예를 들면 뭐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뭐 썩지 않게 한다든지 색깔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전부 다 천연 제품으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가 들어가는 부재료 중에 인산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산염을 천연 물질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충북의 청주에 있는 그 대학교 그 연구실 그러니까 RIC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원대학하고 충북대학하고 저희하고 정부하고 함께 투자를 해가지고 그 RIC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다 우리의 연구 과제로 인산염 대체 물질을 찾아달라고 줬거든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품은 이제 그나마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앞으로 그거는 아마 2, 3개월 이내에 완제품이 나와서 만들어져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공급이 될 거고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천연 재료인 그 햄 소시지 제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둘의 식품의 역사도 이제 짧지가 않은데요. 그 걸어오시면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시면서요. 근데 뭐 많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우선 이제 자금의 문제라든지 또 소비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또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고 자신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욕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고 잡숴주는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을 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믿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이라 그럴까 또 요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든 소비자분들의 역할이 컸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생산에 노력했던 그런 분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실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가장 이제 앞으로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FTA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뭐 어제도 뭐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게 수입고기 오니까 뭐 줄로 서고 뭐 난리를 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저기에 대해서 우리도 생산자도 그렇고 우리 한살림 소비자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의식이 단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그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만한 이 조직도 없고 정말 저 훌륭한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그 뭐 외국 수입품 아무리 좋고 싸고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실 수 있을까? 그래도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뭐 견뎌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생산자들도 역시 지금 현재 뭐 소비자분들만 믿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역시 한살린 고기도 질도 좋아져야 되고 또 맛도 있어야 되고 양도 가격도 싸져야 되고 이러는 노력도 생산자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비자분들도 우리 믿고 지금보다 더 단단해진 그런 서로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런 뭐 FTA가 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농가들이나 요즘에 뭐 FTA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그런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좀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네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산자들을 믿고 잡사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단단한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뭐 그 IMF 때도 우리가 견뎌왔고 또 뭐 그전에도 수입 많이 들어오고 이래도 우리 견뎌왔는데 그런 거 이제 소비자분들의 힘이었다. 그분들이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문제는 있겠죠. 어려움은 좀 따르겠지만은 우리보다 뭐 딴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일반 농가들이 아마 말도 못해요. 단단한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잘 어렵지만 잘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한축회에서만 그 고기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축회에서 생산되는 것만 돼지하고 소 고기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한살림 소비자분들한테 그 다음에 한살림과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조직 그 소비자 조직에게만 공급을 하고 일반 뭐 그런 데는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축회 규모가 커지면서 두레식품도 같이 규모가 커진다면 그 FTA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전체 농가들의 이제 짐이 조금씩 더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은 항상 내가 강조하고 믿고 자신 있다 하는 게 바로 우리는 튼튼한 소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이나 뭐 이런 건 뭐 하긴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운동인 반면에 또 냉정하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런 뭐 FTA 이런 거 뭐 수입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힘과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단단한 우리 소비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축회가 더 확대된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은 있나요? 지역에서? 글쎄, 뭐 확대가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게 이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확대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지. 우리 정말 이 생산지에서 이렇게 생산해 온 것을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이냐에 따라서 생산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수입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면 한우는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고기소를 만들 미소, 송아지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한우 고기의 값은 올라가거나 또 비육을 시킬 그런 농가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 위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아마 한우 농가는 줄 가능성도 일반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농가들은 우리 한살림의 일반적인 농가들은 한우는 줄 수밖에 없고 한살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살림 고기를 이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생산 두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소비자들의 그 어떤 그 소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해온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봐도 정부에서 권장한 모든 사업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벼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정부에서 권장한 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도 역시 처음에 시작한 우리 한살림 운동의 친환경 농법, 뭐 순환 농법 이런 걸 우리 한살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뒤늦게 뭐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켜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누가 먹어주느냐. 남으면 그 농가들은 전부 다 또 핏덩이에 떨어지면 그 피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 믿는 건 우리는 이제 소비자뿐이 없는데 일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장한 사업들은 모두가 다 망합니다. 한우도 마찬가지고 이 친환경 농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대정부적으로 지금 농촌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아돌면 이게 농산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판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빚만 지고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물으시는 말을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정말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소비자가 탄탄하면 결국 생산 농가는 지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거는 탄탄할 수도 있지만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응이라고 마련하신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는 뭐 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뭐 그러면 우리는 판로를 딴 데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망해도 한살림 소비자가 망쳐주는 거고 흥해도 소비자분들이 흥하게 만드는 거고 함께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는 것은 소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살림 소비자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왔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살림 회원들이 안 잡숴줘도 할 수 없고 뭐 잡수면 더 좋고 언젠가 또 알아주고 잡숴주겠고 또 소비자분들이 나 안 먹겠다라는 생각이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저 가공 생산자도 그렇고 또 소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이렇게 잡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노력하고 소비자분들도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 더불어 함께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힘들고 뭐 망하고 그 또 이래 설비 투자를 제가 참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저 내년까지 공사가 365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깝고 겁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든든한 소비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정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 뭐 사실 무이푼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만 그런 서로 믿음이 있고 그게 이제 함께 더불어가는 그게 한살림 운동의 한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수입 소고기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오면 가격차가 시중하고 한살림하고 벌어질 거예요. 벌어졌을 때 어떤 소비자가 물러의식이 아주 굳건해가지고 지속해 나간다라면 좋겠는데 딱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려내면서 소비자가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한테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것이 이 시대에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지켜내는 게 두레식품이나 한축회가 지켜내는 거고 생산자분들이 지켜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살림 소비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전부가 다 소비자라고 보시면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으세요? 뭐 일반 소비자분들까지는 제가 뭐 참 생각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한살림 운동하면서 분업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을 열심히 정말로 좋은 특화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있고, 또 한살림에서는 그런 그 소비자분들 어떻게 의식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홍보와 교육, 의식의 변화 이런 걸 맡아야 할 부분이 한살림이고, 또 소비자분들은 그런 열심히 듣고 그런 의식을 배워서 그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되는데, 제가 무슨 뭐 이거 일반 장사꾼 마냥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뭐 일반 소비자나 뭐 하는 그런 그걸 다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소비자분들에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공급하느냐, 이거에 이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살림에서는 그런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데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고, 소비자분들은 또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참 신경 쓴다는 게 조금 무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예. 어떻게 날 것 같나요? 가격의 변화는 아무래도 뭐 지금 뭐 한우 가격하고 뭐 반값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우선은 이제 이게 생산비가 낮아져야 돼요. 소 먹이는 데부터 저 가공도 그렇고 한살림도 그렇고, 한살림도 유통비용 줄여야 되고, 생산비, 소 먹이는 사람 생산비 줄여야 되고, 저도 가공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고기를 가격이 최대한 저렴하도록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가격의 그 가격의 원칙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만약에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비자분들이 20%가 많이 늘었어요.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한사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장육의 경우는 그냥 원점이었어요. 그대로. 그렇다면 결국 20%는 소비자분은 딴 것을 이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입 고기가 들어오고 또 뭐 일반 쇠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월등하게 나버리면 거의 질은 거의 비슷하거나, 그러면 한살림 소비자라고 전부 다 우리 저 투레식품 한축해서 생산한 고기를 먹는다고 보장 절대 못합니다. 2006년 같은 건 예를 봐서도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유통비용도 한살림이 줄여야 되고, 저도 줄이고, 소매기는 생산자분들의 생산비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나마라도 일반 제품이나 수입고기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 우선 가격 경쟁에서 져버리면은 거의 비슷한 고기인데 20%라는 그 소비자분들은 솔직한 얘기 제대로 그 한살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새내기 분들 이런 분들 한살림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생협연대나 어디 뭐 이런 데 취급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값은 그게 싸.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터넷 보면 다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우선 가격 경쟁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뭐 예를 들면 뭐 거품이라 그러나 뭐라 하여튼 조금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는 저렴해지고,
그래야 그나마라도 좀 뭐 경쟁력이 좀 살아날까 말까 한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은 큰일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뭐 소비자분들 다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또 이런 어려움도 한번 겪고 한번 넘어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평온도 있겠지요. 예, 그런 희망 같습니다. 아까 한축계랑 이렇게 세 주체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을 이제 좀 내리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저는 뭐 이런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고 안 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가공품은 한살림의 그 가격 정책이 가공품에 대해서는 마진을 5 내지 8%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2%뿐이 안 줘요. 2%. 그 왜 2%뿐이 안 주냐 그랬더니 매출액이 많아서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매출액이 많으면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살림 소비자분들이 물품위원님들이 딱 어느 회사에 어느 저 매장에 가니까 뭐 이마트 가니까 좋은 거 사고를 꽁꽁 나왔더라. 우리도 그거 취급하자 이러거든요. 앉아가지고 우리 그거 취급하자 이러면 산지에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거 한 가지 제품 만드는데 투자를 얼마나 1억 5천만 원 해야 돼.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1억 5천만 들었어요.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한 품목 하는데 1억 5천만 들어가는데 2006년도에 80억 우리 매출이 80억이에요. 2%면 1억 6천만 원이 마진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거 하고 남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계 한 대 사는데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 그 두 대 사는 2억 6천만 원. 햄 소세지 만드는 기계를 그거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걸 정말 정밀하게 공급하려면은 소비자한테 가려면 정말 정밀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거 이런 거예요. 사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매출액이 많은 게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지금 저 FTA에 뭐 수입 뭐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 우리 가격 올려달라 소리를 못하고 지금 우리 그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통마진은 얼마냐? 그것도 정책적인 거고 사람 많으니까 못 줄이겠다 이거고. 생산비도 사실 저는 소를 20년 동안 오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20년 동안 소매겠어요. 눈비산에서 조 전무님하고 같이 같은 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뭐 옆에서 같이 삽니다만 소 생산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 가공은 진짜 몰랐어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저 한사님 가공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이게 이 시설 하는 것도 이게 안 할 수 없는 게 급식을 해야 되니까 인증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투자 안 할 테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생산자 것도 못 팔아주고 소비자한테 좋은 것도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빚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정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안 담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아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가격의 절충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뭐 한사님하고도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가격을 좀 유통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좀 많지 않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 축회에도 생산비 내려라.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려면 생산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진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생산비 내려라. 우리 2% 가지고 내용이 뻔하니까요. 우리도 내리려면 내릴 수 있어요. 내리려면은 결국은 나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참 이게 욕심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사골 국물 소뼈 따고 아무나 갖다 삶으면 저 국물 색깔 다 나요.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더 부으면 그만큼 돈 들어온다니까요.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양심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돈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소 몇 마리 그냥 쌍소 사다가 때려잡아가지고요 가공하면 표시납니까? 아무 표시 안. 이거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죽겠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참으라 하면은 문 닫거나 아니면 양심을 속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이다 100. 지금 여기 빚이 지금 19억입니다. 19억. 이 금년도에 1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느라고. 근데 그게 내가 겁이 안 나는 거는 좋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정말로 책임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왔는데 이거 못하겠냐. 야, 그분들이 해낼 거다. 그런 이제 용기도 있고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정도야 뭐 우리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다 이거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신념, 그 자신감,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지 생산비는 그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는데 정말 실제로 저는 남들은 지금 뭐 화성 황간이 무슨 뭐 마라탐이 전부 다 5 내지 10.8%예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가공지 생산지의 기준이 마진율은 5 내지 8%예요. 근데 우리만 2%.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 매출액이 많으니까 당신들은 조금 되지도 않는 이유로 이제 그런.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돈 올려달라서는 이건 못하는 거고. 하여튼 버텨보는 겁니다. 대신 지우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의가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인심은 아니죠. 뭐 신뢰는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소비자분들이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밑받침이 돼주는 게 바로 이제 소비자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몇 가지에 내가 보면은 생산지 한축해도 그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살림도 유통 마진을 좀 줄이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얘기 한축에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축에 생산비 낮춰도 되겠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도 또 나 뭐 고발할 뭐 뒤로 그런다고 욕하고 서로 그래 그러지 마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 의견이 그렇다. 근데 이제 생산비 낮춘다라는 것이 생산 농가의 사료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사료 가격 자체 원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그거는 사료값이 그렇게 많이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가 생산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밑소값입니다. 송아지 가격. 송아지 가격이 200만 원 할 때 하고 250만 원 할 때 하고의 생산비 차이는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료값이 뭐 포당 100원 올랐다 500원 올랐다 이거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밑소값이 뭐 한 180만 원 떨어져 버리면은 생산비가 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밑소값이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밑소값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한우 이제 수입새우기 들어오면 한우 농가들이 한우 안 먹이잖아요. 번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밑소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지금 한축회에도 전국 농가의 송아지를 매입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전국 한우 번식우 농가가 하나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생산된 것은 한축회에서 매입해서 여기서 비육시켜서 가공해서 한살에 공급하고 이런 체제로 이제 전국 단위로 생산지를 조직화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 보러 가자. 일로 와, 닭 보러 가게. 잠깐만 주세요.
올라간 거지. 2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지금처럼 석유가 뭐 값이 계속 오르고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지속된다고 말이야. 큰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먹어야 될 걸 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참. 그러면 윤비산의 이 사료비는 수입 사료로 얼마나 감당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대부분이 수입 사료죠. 거의 대부분. 수입 사료예요. 국내는 이게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그거 막 저 파종을 비행기로 하고 우리 괴산군만한 농장을 한산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하니까 값이 뭐 우리나라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국산 옥수수나 밀 가지고 한다면은 달걀 값이 엄청 비싸야 되고 생산도 안 되고. 그래 하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좋지만은 세상이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변화가 우리 옛날 같으면은 이 괴산 군내를 평생에 안 벗어나고 여기 안에서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예?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같으면. 그런데
지금 뭐 여기 괴산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 괴산군을 벗어난 사람보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결혼도 야 안에서 주로 하고, 야 안에서 다 거의 작업자족하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시장에 나가거나 뭐. 안 그러면 옛날엔 또 이제 등짐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소금 장사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생선 장사들 집에서 사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세상이 자꾸 이제 이렇게 교통, 통신, 무슨 뭐 또 정보 이런 게 발달되니까 그 사람 사는 세계가 자꾸 넓어진다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괴산 군내만 있는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시장이란 면에서 본다 시장이 자꾸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싶네. 마지막에 뭐 가서 파국이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뭐 FTA 그런 거 안 하면 좋지만은 또 환경 문제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을 지역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이 살아온 게 자꾸 도시화되고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고 또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이 생산해서, 옛날에는 한 가구 생산해서 대개 자기들 먹고 나오면 남 줄 거 별로 없지만은 지금은 한 가정이 생산한 걸 뭐 100가구가 먹고도 남는다고 봐요. 뭐 100가구, 1000가구 이렇게 되니까 그걸 팔고 또 시장이 모자라면 외국에도 팔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니까 그게 뭐 옛날식으로 전부 도시에 살지 말고 농촌에 와서 작업자족해서 먹고 살자 이렇게 그게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란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한살림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될 걸로 보고 한살림은 20년 전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만 가지고 안 되고 도시의 회원들하고 같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생태계를 살리고 또 농업을 외부로부터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생산자 농민들도 위해서 그렇지만 지구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사실이 그렇고요. 예. 박 교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때도 자꾸 계속적으로 수입 개방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도. 그래서 지금 뭐 한살림에서 그런 세계 무역 자유화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의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거는 조금 질문이 이상하다고. 한살림을 하는 것이 그게 대책이 이미 20년 전에 세운 거다. 한살림의 뜻과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착실히 잘 하면은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도시의 회원이나 농촌의 회원이 서로 깊이 만나고 사귀고 농산물을 나눠 먹는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삶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를 서로 같이 생각을 하고 공유하고 그런 것이 그게 바로 FTA 대책이고 이미 그거는 2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 본래 취지였던 거를 다시 한번 다져나가는 일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 생산자 회원들도 그렇고 초창기에 활동한 회원들도 야 한살림이 너무 세상 따라 많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살림이 전에 초기에는 그런 정신으로 하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충분히 서로 깊이 사귀고 나누고 만나고 가족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래 회원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세상님도 그때보다 또 많이 바뀌고 또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서는 꼭 한살림 취지 뜻에만 좋아서 한다기보다 한살림 물품이 좋고 값이 맞고 믿을만한 이런 것만 가지고 순전히 그런 동기로만 참여한 분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뭐 회원 중에서도 수입 유기 농산물이 더 건강에 더 좋고 더 철저하고 완벽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선택을 바꿀 분들도 많다고. 또 그냥 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유통자본들이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편리하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농민들 생산들 중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보다 우선 뭐 이렇게 하면 생활이 더 잘 되고 돈이 더 벌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단순한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딴 데보다 여기가 더 편하거나 뭐 급여가 더 낮거나 좋은 점 때문에 그런 순전히 그런 실용적인 그런 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지만은 그런저런 또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대비를 하고 항상 새롭게 또 그 첫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새롭게 해 나가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마을은 여기에서 나오는 유정란은 결국 FTA 영향보다는 세계 주체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료값이 더 인상되고 그것이 소비자 조합원들한테 물품 가격에 그대로 나타날 거잖아요. 여기는 이 달걀이 이게 특히 그냥 생물이고 신선식품이니까 뭐 무역 자유와 그 영향은 덜 받으라고 보지만은 어떻든 뭐 우리 여기만 가지고 우리가 뭐 생각할 건 아니고 일반 우리 회원들이나 일반 농민들 이런 일이 많이 걱정이 되죠. 걱정되고. 농업은 정말 우리나라 농업이 정착 어떻게 될런지 지금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농사 지을 사람이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아주 큰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한살림의 생산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농업 전반적인 것뿐은 한데 그래서 한살림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을런지 일반 농업은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농장에도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서 같이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런지 그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좀 걱정이죠. 걱정이고. 근데 또 세계가 뭐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뭐 지금 기후 변화에다가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버텨나갈런지 꼭 농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떠들기로는 뭐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세계 경제가 성장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 인구가 합치면은 뭐 25억 이렇게 거의 되는데 거기서 지금처럼 계속 성장을 하고 한다면은 지구에 뭐 남아나는 게 있을란지 나무라든지 식량이나 물이나 연료나 지금 식량값만 곡물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이 석유뿐만 아니라 뭐 철, 구리, 뭐 금속 이런 것도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맨홀 뚜껑 이런 것도 때가지 간다 그러잖아. 도로 난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거기도 그 값이 올라가지고. 일본도 그래서 도로에 이런데 뭐 가드레 이런 걸 갖다가 금속으로 안 하고 나무로. 그거는 한 10년 하다 바꿔야 되지만은 이렇게 국제 원자재 값이 지금 뭐 식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건 전부 이제 지금 중국, 인도 뭐 다른 이런 데서의 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중국, 인도 너는 항상 그렇게 못 살아라. 어? 휴지도 쓰지 말고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선진화 이러는데 선진화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쓰고 이런 거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움직임 탄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이 그 참 어떻게 될런지 참 근본적인 고민이. 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살림 회원들이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살림이 이만큼 또 유지되어 오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초창기에 그 사과가 막 시커멓게 이래 때 묻은 사과 크지도 않고 이런 거 울퉁불퉁한 거 그런 거 잡수는 거 보고 진짜 참 대단한 분들이 생각되는데 우리 도시 회원들도 그런 정신을 또 좀 계속 좀 유지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품에 대해서 겉모양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 물품 이거에 대해서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은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자나 과정에서 좀 뒤틀리거나 잘못되는 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간 물품을 통해서 지금 물품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정성 이런 걸 잘 생각해 가지고 그런 외양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조건 이런 거 보다 보면은 한사님 전체가 뭐든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떻든 이게 농산물을 우리가 나누고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지구상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연관 지어서 생활 전반에 항상 돌아보고 또 새로운 생활 양식, 하여간 자연과 농업과 최대한 밀접하게 관련을 지면서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최대한 버리거나 단순화시키거나 이런 걸 해야 그나마 지구가 좀 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그 변화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나 자원 위기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변하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그러면. 이제. 고구마는 5월 초나 이럴 때 심어가지고 5월 초. 가을에 설이 내린 전에 고구마 요파시, 이 고사리 어릴 때. 야, 우리 그는 정말 대단하다. 뭐든지 실제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지역에 가서 간담회할 때 그 이야기도 했다. 늘상 말씀하시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거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뭐 북한도 뭐 그렇고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도 많은데. 예. 그래서 한축회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한축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축산 농가 한살림의 축산 농가의 그 키우는 방식 요 정도는 그냥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체결되는 한미 너무 길으세요. 짧게 질문을 아니 하시는 게 지금 나을 하는 것 거 같아요. 아니에요? 예. 아, 네, 잠시만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좋지. 예, 오디오 체크 때문에 그러는데 소속이랑 그 성함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속? 예. 그러니까 뭐 한축회 뭐. 예, 저는 한살림 축산생산자 모임 간사 안상입니다. 한축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한축회는 그 이름이 한살림 축산생산자 모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살림의 생산자 회원으로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회원이 소 기르는 분들이 38명 명이라고 안 되나 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가 먹이는 분들이 4분 이렇게 해서 42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그 현황은 돼지가 연평균 사육마리수가 한 7,0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는 한 1,400도 평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급은 소가 한 달에 한 80도, 돼지가 한 450에서 500도 정도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으면서 앞으로 괴산 지역의 그 지역 농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 순환 농업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축산이 거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살림 한축회 분들과 국내에 생산하시는 축산 농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죠? 한살림 축산농가하고 일반 축산농가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죠. 말 그대로 한살림에 소속한 그 회원들이고 일반 축산농가들은 그 판매하는 곳이 공급하는 곳이 뭐 백화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 곳이 이제 일반 축산농가들이고 저희는 한살림만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임이죠. 그럼 일반 농가들과 뭐 사육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농가들이랑 틀린 점이 있다면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농가들하고의 틀린 점이라는 당연히 많죠. 그런데 모든 사료라든지 자재를 저희 한축회 공동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한 가지로다. 사료도 그렇고 축산 자재도 그렇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 관리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그 투명성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할 수 있죠. 사료는 어떤 사료로 하고 계시지요? 사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사료 제조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제 원료부터 틀리죠. 일반 가구는 일반 사료는 뭐 이야기할 거 없지만 우리 한축회 소사료는 원료 자체가 그 유전자 조작 안 된 원료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또 만든 다음에 공급하기 전에 다시 또 GMO 검사를 해서 GMO가 나오면은 사료를 전량 폐기시키고 다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를 검증 기관은 흑살림에서 책임지고 맡고 하고 있죠. 그럼 뭐 사육 방식에는 뭐 사료 말고요. 다른 뭐 사육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없나요? 사료 말고 또 차이점이 있죠. 일반 축사들은 되게 이제 사육 밀도라 그러죠. 이제 그 뭐 가축들이 이게 다다고 붙어서 밀사한다 그러죠. 이제 밀사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최소한 한 3평 정도, 소 한 마리가 3평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운동 공간을 높여주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지금 딴 데서도 하고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더위 피해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저희들이 이제 생균제를 자체 제조해가지고 회원들에게만 아주 생산비에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방식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좁은 데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키우는 거나 뭐 예를 들면 그 온도가 조금 더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이제 환경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게. 이제 소들이 이제 좀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자란 거하고 아주 진짜 이제 이게 소 우분이 많이 쌓여서 냄새가 나고 가스가 발생하는 곳에서 사육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사육 공간이 넓음으로써 환기도 잘 되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냄새도 많이 줄이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고기 자체의 질도 틀려지나요? 고기 자체의 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소이기 때문에 고기도 좋으리라고 보죠. 여기에서 왜 축분이 나오잖아요. 네. 축분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축분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나가고 본인이 필요한 양 이외에는 그 이웃 농가에 같이 나눠 쓰면서 그 지금 환경 농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 쓰는 게 많고 거기서 다 못 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과수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제 한미 FTA 때문에 변화가 상당히 많을 건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서 소고기 가격이 동시에 한국산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국내산도. 한살림에서 생산을 하시는 분으로 간사 역할을 맡으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한살림의 이 축산 부분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 어떤 피해가 먼저 예상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 이제 뭐 우리 농촌이 어렵지만 그 FTA 협상 이후 모든 농산물들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크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우리 농민 스스로가 또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생산비를 좀 낮추는 방법. 지금까지는 이제 농우사료 그러니까 그 사료 회사에서 제조한 사료 위주로다가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곡물값이 오름으로써 사료값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생산비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업 부산물, 즉 볏짚이라든지 기타 이제 겨울에 노는 땅을 이용한 호밀 또는 이제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료화 시켜서 이제 사료하고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생균제 이건 발효를 시켜 가지고 같이 섞어서 TMR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은 아마 사료 값이 좀 많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것은 이제 그 값으로다 일단 이제 경쟁력을 한번 키워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살림에서 추구하는 것 같이 환경 문제라든지 동물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
또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 송아지 생산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계산 축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축협에서 송아지 생산을 책임지고 저희는 또 키우는데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해서 서로 생산자들이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 보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한살림 생산자로서 더욱더 소비자 회원님들한테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생산자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워낙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들조차도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격 생산비를 조금 줄이는 선에서 그게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만은 경쟁은 안 될지만은 이제 한살림이라는 한살림 운동이 뭡니까? 그게 이제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게 한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한살림이 농촌도 살리고 농업도 살려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물론 외국에서 그 수입한 소고기 값보다 뭐 3분의 1이 3배가 더 비싸다 이렇게 치더라도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려면은 좀 비싸지만은 또 이렇게 소비를 해주는 것이 한살림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살림을 우리 한축회 회원들은 여기 한살림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한살림 소비 회원님들을 또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지만은 그런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인해서 농촌이 설 길이 없다. 그건 한살림에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 회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고 또 좋은 것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입 고기는 한살림 회원들이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죠. 그러면 한살림 고기에 대한 자랑을 좀 하신다면요, 만약에. 자랑이라고 할 것은 별로 없지만 여하튼간에 안전한 게 저희들이 한살림 소비 회원님들을 겨냥한 아주 최대한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쪽 그 한살림 생산자 차원에서도 그 소 개체 관리라든지 또는 회원님들의 그 의식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국내 그 축산 농가들 중에서 한축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수에 비하면. 근데 한축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뭐 보급하신다든지 이러시고 싶은 계획들은 없나요? 이거를 보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지금 농촌 실정이 그 어렵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농업이라든지 유기축산, 유기농업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 대상이 많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보급을 하고 이렇게 그 운동을 펼쳐나가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살림 축산 생산자들의 몫이고, 또 한살림 전체적인 차원의 몫이라고 보고 있죠. 그럼 그 FTA 이전에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요, 가장 한축회 분들이 만약에 이 축산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이제 한살림 소비 회원님들이 잘 이렇게 소비를 해주고 그래서 큰 무리 없이는 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동물 먹이에 대한 그 안전한 그 먹이 그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거는 이제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아주 지역 농업이 잘 돼가지고 지역 전체가 환경 농업을 했을 때 그런 그 사료라든지 이런 게 그 재료 확보가 쉬운데 아직까지 계산에서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못하고 저희 이제 한축회 회원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축협이라든지 지자체하고 그런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한 20정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확보하고 또 환경농업하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부산물을 우리가 축산의 그 먹이로 쓰고 우리가 생산하는 축분을 환경농업에 다시 돌려줘서 서로 이게 순환하면서 경정농업하고 축산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갈 때 아마 우리가 그게 이제 계산 지역에서 살아나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축회 생산자분들의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평균 나이는 한 55세 정도 평균 나이가 되죠. 이제 많게는 한 75세 된 분도 있고, 이제 제일 나이 적은 분이 40 넘었죠. 그럼 다른 이제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서도 특히나 이제 고령화되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축회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령화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 경종농업에서 고령화되면 농사를 못 짓는 분들한테 그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 이제 조사료라든지 아니면 사료 작물을 심어서 그 사료 확보하는 차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단지를 만들어 갖고 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만들고 있고 저희 이제 고령화된 그 회원님들은 이제 그 후대가 아들이나 누가 이렇게 그거를 승계를 한다면은 회원으로 같이 승계를 해주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분은 회원에서 이제 탈퇴를 시킴으로써 딴 그 후계자 그러니까 젊은 축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아니면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실제 그런 젊은 층의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산 지역은 그 귀농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자금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석을 못하지만은 기존의 이쪽 지역에 그 젊은 농부들이 또 있죠. 그분들은 이제 농촌에서 지금 하기에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도 한살림하고 하면은 지금까지 봐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살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 공급하고 소비, 공급하고 생산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 영입하는 회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관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이제 소비를 제가 조합원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또 귀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한축회는 한살림 소비 회원님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은 이제 다시 일반적인 거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축산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것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켜주는 것이 한살림 소비 회원님들의 몫이라고 또 보죠. 앞으로 한살림의 축산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신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살림의 축산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유기축산, 유기농업 쪽으로 한살림에서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지역 지자체라든지 각 정부 기관들하고의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고 보죠. 하고 그다음에 한사림의 한우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쟁 자체가 이제 되지 않는 거니까 지켜나가는 소비자가 가격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유혹을 느끼실 거예요. 한살림이 가져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겠지만 가격이라는 면에서는 늘 유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비자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가격 때문에 그 수입 소고기를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거는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한살림 운동을 하는 소비회원으로서는 조금 생산자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그분들은 뭐 한살림 회원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한축회 생산 농가들도 못할 수밖에 없죠. 단 이제 할 수 있는 생산자들 최대한도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또 소득 내지는 현상 유지가 돼야지만 축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마저 외국 소고기 들어오는 가격에 맞춰서 참 손해를 봐가면서 축산을 하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은 해주면서 그것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살림에 바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축산에 관해서. 한살림에 바라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축산물도 안전해야 되고 또 우리 가격 면에서도 싸야 되고 뭐 그런 것을 한살림 전체적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생산자들의 그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한살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류 소비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거를 권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알맞게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전한 먹을거리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디 그 서울 어느 지역 가서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소고기 1kg 생산하려고 곡류를 7kg 이상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아주 한살림적이지 않은 그런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또 그 필요한 그 먹거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 소비회원님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고기를 뭐 지금 일주일에 4번 주던 거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줄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번 먹는다든지 해서 고기 먹는 날도 따로 별도로 정하고 또 그래서 한살림 운동 차원에서 고기 덜 먹기 운동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 회원님들이 고기를 덜 먹음으로써 그거에 따른 곡류도 소비가 덜 되면 그거 남는 곡류는 또 어려운 이웃 나라라든지 그런 데로도 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그 고기를 알맞게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런 운동을 하지 말고 알맞게 먹어서 진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예.